지금까지 얘기를 해서 인천의 인구구조, 고용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를 말씀을 하고 고용을 말씀을 드린 거는 인천의 경제 문제가 경제력에 비해서 인구가 많거나 인구에 비해서 경제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구하고 경제력을 비교를 해보자. 이게 1인당 지역소득 결정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1인당 지역소득 지표를 보면 지역 내 총생산, 그러니까 전체를 다 더한 거예요. 1인당 지표를 지역 내 총생산을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가 인천이 인구가 한 5등, 3등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12등, 4등이에요. 지역 내 총생산이. 총소득 9등, 4등. 개인소득 8등으로 높은데 광역시 중엔 7등. 민간소비 11등, 8등.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생산도 생산이지만 소득이 참 중요하잖아요. 1인당 소득으로 생각을 해보자. 1인당 소득은 지역 소득을 인구로 나눈 거죠. 이건 간단하죠. 근데 이제부터는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예요. 뭐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5를 나누면 1이다. 같은 걸 같은 거로 나누면 1이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소득에다 인구가 있는데 요거 사이에다가 15세 이상 인구를 곱했다가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를 곱했다 나누어주고 취업자 수를 곱했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1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지역소득을 취업자 수로 나눈 걸 노동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건 취업자 비중,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 놓는 거를 분해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이거를 결정하는 요인이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영향을 주냐를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게 좋냐를 정책 수단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1인당 지역소득은 요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로 이제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다시 지역소득을 취업자 수로 나눈 걸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본 총량이라는 변수를 하나 넣어서 곱했다 나누어주면 요 앞에 부분은 자본 생산성, 뒤에는 근로자 자본 장비율이 되는데 소득을 자본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원을 갖고 5원을 벌었다. 그건 뭔 뜻이에요? 100원의 이자가 5%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무지하게 표현한 거예요. 무섭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평균적인 이자율, 돈 버는 정도, 이걸 뜻하는 거다. 이게 이제 자본 생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본 장비율은 1인당 근로자 한 사람이 기계를 얼마나 갖고 쓰느냐, 생산 설비를 얼마나 갖고 쓰느냐. 그런데 가령 북한 노동자는 삽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한 노동자가 포크레인으로 일하고 하고 있으면 삽값을 노동자 수로 나눈 거하고 포크레인 값을 노동자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사람이 쓰는 기계가 많다라는 얘기고 이게 높으면 기계가 많은 기계를 갖고 생산하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은 이자율과 기계 값의 차이다. 근데 이자율은 노동자가 뭐 어떻게 못하잖아요.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 안 하다 보면 결국은 자본장 비율이에요. 근데 자본장 비율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인천의 투자가 기계설비 투자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작다. 그리고 인천의 기계설비 투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운송설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중에 어떤 게 인천에 더 영향을 주느냐? 이건 이제 나눠서 본 거예요. 이 중에 어느 게 전국 평균보다 작으면 인천의 1인당
소득이 적어지는 거죠. 우선 지역 총소득은 본듯이 전국보다 인천이 이만큼 작아요. 이거를 결정하는 노동 생산성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이만큼인데 인천은 이만큼이에요. 굉장히 작지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노동 생산성이 낮은 거는 1인당 자본 장비율이 떨어지는 거, 즉 기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거예요. 다음,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아까 생산 가능 인구는 인천이 노인네까지 합치면 조금 전국 평균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낮았지만 거의 붙어 있어요. 전국 평균하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약간 불리하기는 한데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 경제활동 참가율, 인천은 경제활동 참가율만큼은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높은 거예요. 얘 문제 없고 얘 별 문제 없고, 그런데 취업자 비중, 이거는 실업률 100에서 뺀 건데 인천이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고용률도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은데 그래도 실업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천이 소득이 떨어지는 이유가 자본 장비율 떨어지는 거와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 실업률이 높은 거, 딱 두 가지가 이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문제는 고용에서는 취업률, 인구 문제에서는 취업률, 그 다음에 산업에서는 투자, 기계류 투자, 요거가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에 관한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재작년 숫자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 그래서 거기다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실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를 같이 질문을. 우선 최근에 고용 상황을 분기별로 봤어요. 그러니까 분기 평균으로 본 거죠. 그래갖고 각 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인구는 이상 없이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증가를 해왔어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이때가 코로나 시작됐고 한참 이제 잡혔다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긴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움직임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려면 이거 두 개 합친 만큼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사람이 못 움직이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인천의 실업자가 보통은 8만에서 6만 4천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3만 4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업자의 절반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일하겠다고 손을 들었으면 다 실업자에 더해졌어야죠. 그러면 실업률이 무진장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실업률이 이때 한참일 때 0.3%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간 거 외에는 실업률이 안 올라갔어요. 이게 착시예요. 실업률이 왜 안 올라갔어요?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취업을 잘 했다, 코로나에 잘 대처했다, 이렇게 하면 착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취업자들은 이렇게 5,000명, 3만 명, 16,000명 이렇게 줄었는데,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이렇게 줄었어요.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왜 줄었나 하고 일하는 시간을 보니까 36시간 이상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3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정규직이나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팍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때는 늘었어요, 갑자기. 이때는 뭐냐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보라색으로 아직 좀 이렇게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이때는 추석이 양쪽에 껴갖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어떻게 되냐면 15일이 껴있는 주에 몇 시간 일하셨어요? 그러면 추석 때문에 나흘 놀고 나면 일주일 일하는 시간이 팍 줄어들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갑자기 장기 근로자가 전부 단기 근로자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추석이었는데 올해는 추석 아니다. 그러면 올해 갑자기 장기 근로자가 확 늘어나 버리고 반대로 되면 확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좀 비교하기가 힘든데 이런 기간 중에 보면 단시간 근로자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시휴직자 말이 일시휴직이지 코로나 기간 중에 일시휴직이면 사실상 이거 실업자나 다름없잖아요. 이 사람들 숫자가 일시휴직자가 이번이 2만, 3만, 2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 더하면 이게 실업자 수만큼이에요. 그럼 실업 비율이 12%막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나 실업자 아니야. 나 휴직자야. 나 구직 안 해. 이랬으니까 실업률이 그냥 있는 거지. 이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고용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속으로 곪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지위별로 보면 누가 가장 코로나에 심하게 당했느냐? 자영업자들이에요. 그것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나 혼자 먹기도 살기 힘든데 고용원까지 같이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편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갖고 남편도 놀고 있는데 내가 거기 뭐 하러 나가. 그러니까 무급가족 종사자가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코로나의 어려움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임시근로자, 3달짜리 근로자들이 줄어갖고 일용 근로자로 가거나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줄고 여기 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일로 가면 여기가 줄고 여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 전문가, 월급 많이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판매를 일로 하는 거, 이런 쪽이 다 같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취업자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연령대별로 보니까 다 줄어요, 이렇게. 그런데 특히 줄어든 게 30에서, 그러니까 30대와 50대. 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는 비교적 직장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갖고 안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30대는 아직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대는 그게 지나가 버린 거죠. 우리 어느 쪽에 속하세요? 이렇게 우리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업종별로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게 대면 거래가 많은 업종들,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구 구조하고 실업과의 문제인데 또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실업자는 보통 한 많으면 8만 명, 적으면 한 6만 2천 명, 4천 명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 7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숫자가 되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이 한 2만 5천, 그다음에 장년이 한 3만 5천 이래갖고 생산 연령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가 우리 보통 때 실업자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좀 낙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낙관적인 통계청의 추계를 보더라도 연령대별 인구 증감을 보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10,000명, 13,000명 이런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생산 연령대 인구가 26,000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내년이 되면 2019년에 비해서 청년이 27,000명이 줄어요. 그런데 현재 청년 실업자가 25,000이에요. 그 후년 되면 전체가 77,000명이 줄어들어요. 실업자가 지금 7만 명 수준인데, 그러면 한참 일할 나이가 지금 실업자 수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만 유지가 되고 있으면 실업자가 일현상으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무 데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뽑는 사람이 없다고 무조건 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업자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업이 있는 상태에서의 구인난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인천만 이러냐 그거예요.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와 서울에서 똑같은 현상을 겪으면 우리 인천의 인구를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을 줄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인천의 경제력이 축소가 돼야 돼요. 이게 절벽에 따르는 실업 문제가 아니고 인천에 어떻게 보면 위기가 눈앞에 닥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계속 줄어요. 그런데 이게 한참 뒤의 일이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책을 지금 기업체에서 우리 상공인들이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아직 못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덮쳐갖고 오히려 실업이 많으니까 사람 구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천에 그래도 일할 사람의 보고가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그 비경제 활동 인구도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을 보면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쉽게 빼올 수 있는 사람이 쉬고 있는 사람들, 육아하고 있는 사람들, 가사 듣고 있는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빼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취업 유인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천시 정부나 상공회의소나 TP 마찬가지지만 기업체들이 나서서 앞으로 취업 유인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취업 유인을 높일 여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에 전반적으로 임금 구조가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성을 한쪽으로 높이면서 한쪽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양면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